네, 이제 카메라 설명은 앞에서 마쳤고 조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명도 이제 카메라랑 못지않게 중요한 설정 중에 하나죠. 3D에서 오브젝트 피사체 모델링도 중요한데 카메라로 구도랑 담는 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조명으로 이제 어떻게 연출하는지가 중요하죠. 빛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조명으로 어떻게 비춰주시냐에 따라서 또 느낌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조명도 옵션에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일단 세팅은 요거는 지금 월드를 조명을 0으로 해놨어요. 왜냐면 이거 지금 기본이 1 스트렝스가 1로 돼 있어요. 월드에서 요 컬러가 회색으로 돼 있죠. 회색으로 스트렝스가 1로 돼 있으면은 회색 빛이 전 방향에서 쏟아지는 거기 때문에 뺐습니다. 스트렝스 0으로 해서 조명으로만 연출할 거기 때문에. 자, Shift A 눌러서 여기 포인트 선 스팟 에어리어 있죠?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전구 같은 조명이에요. 저 렌더러는 지금 이브 렌더를 쓰고 있습니다. 사이클은 지금 계속 조명을 키면서 렌더링 해야 되는데 이거 사이클 돌리면은 지금 그 녹화되는 게 좀 버벅버벅거려서 이브 렌더러로 할게요. 자, 일단 요 전구는 포인트 라이트는 말 그대로 전구. 이렇게 해서 그냥 이 동그란에서 조명이 팍 퍼지는 거죠. 간단하게. 그리고 조명 파워는 여기서 조절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명 레디어스를 조절하면은 이건 이따 뒤에 조명의 크기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하겠습니다. 일단 조명 레디어스, 그러니까 조명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 레디어스로. 그 다음에 조명 파워, 그 세기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포인트 라이트는 전구 같은 조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전구는 밑에가 안 비춰지죠. 이거는 그냥 동그란 그냥 구 형태의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라이트는 이거는 조명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위치 막 옮기고 있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죠. 이건 뭐냐면 얘는 그냥 가이드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조명 위치는 각도는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저기 월드 바깥에 진짜 태양빛처럼 강한 조명 하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위치는 상관이 없고 조명 각도만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명의 크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언급을 할 거지만 그냥 강한 한 스팟 조명이 세게 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자가 굉장히 강한 조명이죠. 그리고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 조명입니다. 선라이트는 두 개가 있으면 이상하겠죠, 태양이. 그래서 하나만 써주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스팟라이트는 말 그대로 그 스포트라이트, 무대 조명 같은 거. 그래서 세기를 좀 세게 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레디어스 조절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 스팟라이트 광원의 크기를 조정하는 거고, 이 콘 사이즈를 조정하고 싶으면은 이 스팟 쉐이프에서 사이즈를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블렌드는 여기 이제 그라데이션 되는 거 보이시죠? 풀리는 거. 요걸 잡아주거나 아니면 풀거나 이렇게 쓸 때 쓰는 블렌드 옵션이 있고요. 이게 스팟라이트. 그래서 그냥 무대 조명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스포트라이트. 그 다음에 에어리어 라이트입니다. 에어리어 라이트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양도 변형시킬 수 있으면서 좀 제가 제일 많이 활용하는 조명이에요. 그 스튜디오 연출할 때 그 조명 있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파워 조정 가능하고, 그 다음에 쉐입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스퀘어로 돼 있죠? 네모 조명인데 렉탱글은 이제 가로 세로 길이를 다르게 설정해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디스크는 원 조명, 딱 원 조명이고, 일립스는 타원형입니다. 타원형 조명으로 말 그대로 타원이죠. 요거 조정하실 수 있고, 이거는 에어리어 라이트는 사이클 렌더러에서 스프레드란 옵션이 바로 생겨요. 빔 쉐입에서 스프레드. 요거를 이렇게 조정해주면은 이거 스팟라이트처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스프레드는 뭐냐면 이렇게 빛이 스프레드가 0도면은 아래로 그냥 싹 90도로 위아래로 수직으로 쐬주는 거고, 스프레드가 180도면은 이렇게 넓게 퍼트리는 거죠, 조명을.
그래서 사이클로 가면은 저런 옵션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옵션들 조정해가지고 조명을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명은 꼭 조명 자체로가 아니라 여기에 이미션 재질이 있어요. 이미시브. 요걸로도 조명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건 안 되는데 이건 마찬가지로 2부라서 또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사이클로 가시면은 요 재질 자체에 빛이 나오게 하는 옵션이 있죠. 이미션 요걸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얘로 또 조명 역할을 또 해줄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시 2부로 돌아오고, 자, 2부로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버벅거려서 2부로 한다고 했죠. 보통의 경우는 사이클로 합니다. 자, 2부랑 사이클 차이점은 그냥 간단하게 하면은 깊게 파고들면 좀 공부할 게 많긴 한데 2부 렌더러랑 사이클 렌더러가 있어요. 이렇게 2부 렌더러는 빛 바운스가 적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빛 하나만 쓰면은 이렇게 그림자가 좀 짙게 끼죠. 왜냐면 바운스가 적게 되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튀기고 말아요. 그래도 조정해 줄 수가 있긴 한데 뭐 다른 뭐 라이트 프로브나 그런 옵션으로. 근데 그냥 사이클 쓰면은 빛 바운스가 많이 되니까 여기 이제 비교적 사실적으로 나오죠. 비교적 사실적. 물론 입으로도 충분히 사실적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져야 될 옵션이 많긴 하지만. 그리고 주요한 차이점은 이브 렌더러는 렌더링이 빠르다라는 점. 그 다음에 사이클은 렌더링이 느리지만 이제 사실적이다. 장단이 있죠. 그걸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튜토리얼 그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중에 이브 렌더러로 하셔가지고 재질이나 그런 표현이 잘 안 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사이클로 바꿔보시면은 아마 크게 바뀌는 게 있을 겁니다. 저 사이클로 했어요. 그때 설명드렸긴 했지만 튜토리얼에서 강좌에서 사이클로 렌더링 하면은 사실적으로 표현할 거면은 사이클로 하는 게 좋은 선택이다. 여러 경우에서 또 단언을 할 수 없는 게 이브 렌더러로 한다 그래서 다 막 찰흙같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브 렌더러로 설정 몇 개 추가를 해주면은 충분히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사이클로 한다고 또 다 사실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비교적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이전 강의부터. 그렇고, 자, 이제 조명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조명은 일단, 자, 요거 조명 끄고, 에어리어 라이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제일 활용도가 높으니까. 자, 에어리어 라이트를 간단한 조명 속성, 크게 거리,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각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거리에 대한 거랑 조명 크기에 대한 거랑 각도에 대한 거랑 색 이렇게 네 가지 설명드릴게요. 조명의 세기는 뺄게요. 조명이 세지면은 빛이 강해지고 약해지면은 조명이 약해지는 당연한 거니까 이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네 가지로. 자, 먼저 거리예요. 제일 쉽습니다. 조명이 가까워지면은 빛이 세지겠죠. 그림자도 세지고. 조명이 멀어지면은 약해집니다. 너무 쉽죠? 간단하죠, 이거는. 그 다음에 자, 같은 파워일 때 50으로 할게요. 같은 파워일 때 조명이 자, 스케일을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스케일은 조명 여기 사이즈에서 줄이셔도 돼요. 그냥 S 눌러도 되고. 자, 조명이 크기가 작으면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응집되기 때문에 빛이 세지죠. 강한 한 점에서. 그리고 그림자가 세지고. 근데 조명 크기가 커지면은 제가 조명 세기는 안 건드렸습니다. 근데도 빛이 약해지죠. 왜? 빛이 분산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때리는 거랑 주먹을 좀 이렇게 면적을 좀 넓게 해서 때린 거랑 좀 아픈 게 차이가 있겠죠. 뭐 물론 그래서 이 빛도 마찬가지로 이 크기를 줄였을 때 에너지가 응집되기 때문에 빛이 세지는 거고, 조명의 크기가 커지면은 빛이 싹 분산돼가지고 에너지가 싹 분산돼서 그림자도 좀 부드러워지고 빛이 좀 전망적으로 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절해가지고 조명하시면은 뭐 부드러운 느낌을 내고 싶어요, 내가. 그러면은 조명 크기를 크게 가져가 주셔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게 가져가면은 상대적으로 좀 이미지가 세지죠. 대비가 세지니까. 이렇게 느낌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 크기로. 이런 거 또 옵션에 넣어가지고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화장품 같은 걸 만드는데 난 부드러운 느낌의
조명을 쓰고 싶고 그림자가 세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조명을 크게 써주시는 게 좋겠죠. 조명을 약하게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고 조명을 여러 개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고 한데 조명의 개수도 있습니다. 조명의 개수가 또 많아지면은 복사하고 있어요. 조명이 세지고 조명을 또 적게 하면은 좀 약해지고 또 조명을 이렇게 병렬이나 직렬로 이렇게 배열을 하면은 또 조명이 세진과 동시에 또 조명이 커지는 효과도 있으니까 좀 부드러워지겠죠. 이런 옵션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면은 좀 연출하는데 좀 더 유연하게 할 수가 있죠. 관찰하는데도 좋고 아, 저 사람은 조명을 작은 걸 썼겠구나, 큰 거를 썼겠구나, 여러 개를 썼겠구나,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이런 거 했겠구나,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조명 각도입니다. 자, 선라이트를 위에서 아래로 비추면은 각도가 수직으로 내려오죠. 이렇게 하는 거랑 자, 이렇게 하는 거랑 무슨 느낌의 차이가 있죠? 저는 시간대를 묘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내가 배경 사진을 찍는데 선라이트를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세웠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쐈어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을 주냐면 약간 12시의 느낌을 줘요. 아, 딱 한낮의 느낌을 줘요. 근데 조명을 약간 이렇게 틀어주면은 시간대, 그러니까 6시, 5시, 6시 아니면 새벽의 느낌을 줄 수가 있죠. 해가 기울어지니까 그림자가 길어지죠. 그래서 이런 시간대를 묘사하기에도 좋고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자를 자, 이거는 선라이트로 말고 에어리어 라이트로 할게요. 자, 조명을 이렇게 앞에서 비추면은 자, 조명의 각도 또 시간대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질감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또 차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조명을 각 그 비교적 정면에서 비추면은 질감 표현이 조금 덜 해요. 근데 제가 이 각도를 틀어 볼게요. 옆에서 비추면은 질감이 훨씬 잘 보입니다.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요철에 대한 그림자가 지는 거니까. 그래서 뭐 내가 얼굴에 뭐가 많아. 여드름도 나 있고 그래. 그러면은 조명이 약간 측면에서 오는 걸 피하셔야 돼요. 근데 또 정면에서 오면은 너무 빵떡같이 보이니까 적당히 각도가 있는 조명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내 요철을 가려줄 수 있는 너무 정면이라서 평면적으로 넙대대하게 보이지도 않고 그림자도 적당히 지면서 요철도 좀 가려줄 수 있는 조명 각도가 그래서 좀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쐬주는 게 잘 이쁘게 보이기도 하죠. 뭐 추가로 여기에 조명을 또 추가를 해주면은 보통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찍죠. 사람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해서 이 한쪽을 좀 이렇게 약하게 해주면은 그림자도 지면서 전체적으로 요철도 날릴 수 있는 좋아 보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각도. 그 다음에 이제 각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수만 가지 옵션이 있죠. 뭐 이렇게 역광을 쓰면은 좀 약간 뭐 비밀스러운 느낌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좀 림라이트 같은 건데 용어 같은 건 이따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의 색입니다. 색도 진짜 강한 그 옵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여기서 주황색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노을진 느낌이 나요. 그 훨씬 더 의도를 강조를 시켜줄 수가 있죠. 내가 그림자가 길고 그런 뭐 6시, 5시에 좀 노을진 느낌을 내고 싶다. 그러면은 그림자를 길게 해주려고 조명의 각도를 틀어주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조명의 색깔도 이런 주황색으로 해주면은 훨씬 더 강조가 되겠죠. 좀 더 이렇게 붉게. 반면에 또 이렇게 차갑게 해주면은 또 어떤 겨울, 차가운 느낌. 그 다음에 뭐 새벽, 아침 그런 느낌도 내줄 수가 있고. 응. 뭐 아침에 이렇게 그 약간 차가운 공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조명 이런 옵션들도 조명의 색깔에 대한 옵션도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네 가지를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요 정도만 아시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은 거리에 따라서 조명 세기는 당연한 거고 조명이 세지면 세지는 거죠. 근데 이제 조명 거리가 가까우면은 세지고 멀면은 좀 약해지고 그 다음에 조명의 크기가 커지면은 에너지가 분산되니까 좀 약해지고 그림자가 좀 부드럽게 나온다. 그 다음에 조명이 크기가 작아지면은 에너지가 응집돼서 그 그림자가 세지고 그 다음에 각도 조정해가지고 조명의 느낌을 좀 바꿀 수가 있다. 시간대를 유추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질감 표현을 더 하고 싶다. 강한 이미지를 주고 싶다. 상대적으로 측면에서 비추면은 그림자가 많이 있으니까 대비가 많이 되죠. 그러면 좀 더 동적인 이미지를 주죠. 아니면은 좀 그림자를 좀 없애가지고 아니면 반대쪽에 좀 조명을 주셔가지고 그런 그림자를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 느낌을 좀 부드럽게 가져간다든지 그런 걸 맞춰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색도 중요하죠. 색도 조명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노을 그 시간대 아니면 계절 아니면 온도 차갑고 뭐 따뜻하고 그 느낌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 뭐 초록색으로 하면은 뭔가 이제 어떤 옛날이 아니라 그 미래 도시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조명의 색깔도 다양하게 써가지고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저는 그래서 조명 색깔을 흰색, 검은색, 검은색 조명은 없죠. 흰색을 안 쓰고 살짝 색을 타서 섞어주는 거예요. 이 형광등도 사진을 색온도를 어떻게 찍어서 담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많이 다르잖아요. 색감 차이가.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서 이제 색깔을 넣어주기도 하는데 근데 3D 아트웍은 진짜 사실적으로 보이게 할 거면은 조명의 색깔을 좀 타가지고 넣어주는 게 보정은 포토샵이나 컴포지팅에서 충분히 가능하니까 잘 보이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의도를 담아가지고 이런 설명드린 옵션도 아까 그 이제 이전에 카메라에서 레퍼런스 관찰할 때 이제 앞으로 카메라 미리수랑 심도 관찰해서 이제 공부가 아니라 표현하는 거 그거랑 똑같이 조명도 지금 거리, 크기, 각도 색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것도 같이 옵션에 넣어가지고 관찰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3D 아트웍 표현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죠. 모르셨으면은. 그래서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조명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키라이트, 필라이트, 림라이트, 뭐 백라이트 이런 거 있어요.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키라이트는 뭐냐면 가장 메인이 되는 조명입니다. 지금 다 색깔을 타놨어요. 키라이트는 좀 주황색 빛을 타놨습니다. 그래서 키라이트의 역할은 뭐냐면 이거를 뭐 이렇게 쏴줘도 되고 그 다음에 뒤에서 쏴줘도 되고 뭐 어느 방향에서 쏴줘도 상관없어요. 위에서 아래로 쏴줘도 되고 밑에서 위로 쏴줘도 되고 아무튼 가장 윤곽을 잡는 메인이 되는 조명이에요. 형태를 보여주는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라이트. 그래서 제일 센 조명이죠. 사실 제일 강한 조명 이 키라이트고 여기서 이제 저희 그림 그리는 거 같이 덩어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덩어리를 잡아서 입체감을 표현해 주시는 조명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전체적으로 형태를 보여주는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인 라이트예요. 그냥 키라이트.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필라이트라고 넣어놓은 건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키라이트 반대 방향에서 좀 채워주는 역할을 하죠. 분위기를 맞춰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그게 아니에요. 필 라이트입니다. ILL. 그래서 이것도 사용하기 나름인데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 이제 키라이트가 있고 좀 옆에서 그림자를 채워주거나 아니면 분위기를 맞춰주거나 아니면 뭐 반사광을 만들어주거나 하는 거를 필라이트 역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구분돼서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용어는 나눠져 있는데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그냥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죠. 뭐 좀 올려, 뭐 좀 낮춰, 뭘 좀 더 세게 해, 뭘 좀 붙여, 떼, 크게 해, 작게 해 이런 거 용어 설명할 때 커뮤니케이션 하기 쉽잖아요. 키라이트를 좀 세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용어가 나눠져 있는 거지 어디 각도에서 어떻게 비춘다고 키라이트, 필라이트? 이건 아닙니다. 근데 또 림라이트는 또 달라요. 림라이트는 확실하게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 보라색이랑 초록색이 림라이트의 역할인데 림라이트는 뭐냐면 저 뒤에 있는 배경이랑 오브젝트를 떼주기 위해서
요 테두리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림이 테두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림 라이트라고 합니다. 백그라운드 라이트가 또 있고, 백그라운드 라이트는 또 이렇게 뒤에 배경을 또 비춰주는 조명을 또 백그라운드 라이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키라이트랑 필라이트, 림라이트 요 정도로 용어를 구분해 주시면 되지, 그 이상으로 또 더 알면은 뭐 좋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작업물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일단 뭐 주요한 역할이 있는 애들은 이렇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라이트, 메인이 되는 라이트. 그래서 덩어리를 잡고 형태를 보여주고 메인이 되는 라이트다. 이제 필라이트는 그 반대 방향을 이제 채워주는 조명이고, 어떤 분위기를 내거나 아니면 그림자를 옅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맞춰주는 조명. 그 외에 서브 역할을 해주는 필라이트. 그 다음에 림라이트는 확실하게 이렇게 역할이 있죠. 배경이랑 오브젝트랑 분리시켜주는 역할이면서 동시에 좀 이 림라이트가 없으면은 강조가 좀 덜 되는 게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그림 그려보시는 분들은 바로 아실 건데, 여기 좀 배경이랑 그 내 피사체랑 좀 분리가 안 되면은 뭐 지우개로 여기를 좀 경계를 지워주거나 아니면 뒤쪽을 좀 이렇게 연필로 뭉개거나 그러잖아요. 그 역할이에요, 딱 림라이트가. 그래서 림라이트는 배경이랑 그 오브젝트를 분리시켜주거나 아니면 오브젝트를 딱 그냥 띄워서 강조시켜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퍼런스 관찰하실 때 림라이트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는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 활용하실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더 추가로 아셔도 되는데, 이 정도만 알면은 활용하시는데 좋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이제 카메라랑 조명을 배우셨으니까 앞으로 레퍼런스 관찰하실 때, 아니면 내가 작업을 할 때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가이드가 됐죠. 자동차를 찍었는데 장난감처럼 나와? 렌즈 화각의 문제일 거고, 렌즈 크기의 문제일 거고, 그 다음에 좀 입체감이 좀 덜해. 저 멀리 있는 거랑 가까이 있는 거랑 좀 거리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 심도를 활용해서 떼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조명의 이제 역할이나 그런 걸 알았으니까, 내가 이 빛 세기를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조명을 가까이 붙여주시거나 떼거나, 아니면 조명의 크기를 작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해서 조명의 파워를 또 조정을 해줄 수 있는 옵션도 생겼고, 아셨으니까. 그 다음에 조명의 각도 조정한 것도 알았으니까, 내가 질감을 강조해 줄 건지 뭘 강조해 줄 건지, 아니면 내 시간대를 어떻게 표현해 줄 건지, 또 보통은 이제 동적인 느낌을 줄 건지 뭐 정적인 느낌을 줄 건지 크게는 이렇게 두 분류로 나뉘는데, 그것도 사실 조명의 각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옵션이 고려돼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좀 각도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 조정, 조명 각도 조정해가지고 만져주시는 옵션도 이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색을 넣어줘가지고 표현해주는 거. 제가 쉽게는 노을이랑 뭐 새벽 공기랑 이런 걸 표현했는데, 크게는 뭐 내가 표현하고 싶은 아트웍의 느낌을 표현해주는 게 내 관련이 있겠죠. 뭐 따뜻한 느낌을 줄 거냐, 차가운 느낌을 줄 거냐, 아니 뭐 보색 대비를 줄 거냐. 뭐 메인 라이트가 지금 좀 따뜻한 색이잖아요. 그러면 림 라이트는 좀 차가운 색으로 바꿔주면은 좀 보색의 대비가 일어나겠죠. 이렇게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이게 상호작용돼서 진짜 엄청난 선택지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가이드죠. 지금까지 카메라랑 조명 설명드린 거는 아마 크게 도움이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좀 헤매던 부분이 있으면은 이런 걸 아셔가지고 해소된 부분이 있을 거고, 지금 카메라랑 조명 강의가 좀, 근데 분명히 이게 중요한 거는 맞아요. 조명을 활용할 수 있냐, 카메라에 어떻게 담냐를, 이것만 잘해주셔도 그 같은 그 모델링을 담는 건데 느낌이 많이 달라요.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이랑. 그러니까 경험치가 많이 쌓인 사람이랑 적게 쌓인 사람이랑 느낌이 많이 다르니까, 지금 해두신 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명까지 해서 기초적인 강의는 마쳤고 이제 앞으로는 간간히 활용하는 설명은 드릴 건데 이걸로 이제 처음에 기초적인 지식은 전달을 한 겁니다. 카메라랑 조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모델링은 앞으로 이제 계속 예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 나갈 거니까 그것도 어차피 시간이 쌓이는 부분이죠. 단기간에 뭘 안다고 해서 아트웍이 확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뭐든 그렇겠지만 뭐 공부도 그렇고 다 그렇겠지만 아무튼 네,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